무토는 초갈 자체를 갖다 볼 때 있잖아요. 조정한다고 해서 조정을 보는 거예요. 토는 조정하는 거. 그 조정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하는 건데 자율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산을 갖다가 다시 확산하는 걸 축소시키고 축소되는 걸 갖다가 또한 저지하고 항상 중앙을 갖다가 이렇게 중앙토라 해서 중앙을 유지하게끔 한다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조정 능력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기토하고는 좀 다르게 무토 같은 경우는 조정 능력이 되는 것은 확장과 팽창을 갖다가 축소시키고 축소와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것도 그만큼의 한계를 갖다 설정시켜요. 적절함을 갖다가. 그게 무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춘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봄철의 무토는 아래에 있는 걸 갖다 위로다가 끌어올리는 작용을 해요. 봄철의 무토라는 거 이해하세요? 인묘진월의 무토는 밑에 있는 것을 위로다가 끌어올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는 걸 갖다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무토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병화가 역시다 상생에 대한 향방처럼 상생을 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묘진이라는 자체는 뿌리가 생성돼서 줄기가 올라오는 걸 갖다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장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다가 가을의 무토 같은 경우는 위로다 성장하는 것을 갖다 이제 막는 거로다 해서 밑으로 내리는 작용을 해요. 하강 작용을 해요. 추석쯤 정도가 되면 풀이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석 한가위 되기 전에 한 보름 정도나 한 달 전에 벌초를 하게 되거나 금초를 하게 되면 풀이 안 자라죠. 더 이상 이제 우자라는 것은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내린다는 뜻이에요. 여름에 무토 같은 경우는 사오미 같은 경우에 무토는 그 팽창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무한적인 확장과 팽창을 갖다가 또 조절을 갖다 하는 능력을 갖다 갖고 있는 게 무토예요. 또 이렇게 춘절 같은 경우에서 또 이렇게 겨울로 다 넘어가서 겨울의 무토는 응결과 응집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돕는 무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응결과 응집도 한계를 갖다 설정해서 적절함으로다가 간격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무토는 잘 전시해 놓은 전시관처럼 적시적소에 잘 이렇게 배치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좀 고민하시면 돼. 이렇게 되는 순서예요. 순서가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지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춘절이라는 개념을 갖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춘절 무토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천간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아래에 있는 걸 위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무진 같은 경우는 끌어올려서 확산까지 하려고 하는 기능인데 대개 이거는 언어적이에요. 무진은 실제로 다 토라고 해서 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만 잘하고 이쁘게 하면 그런 거로서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향방을 보여주고 좋게 해석이 되는 어떤 그런 좋게 봐준다는 개념은 친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함, 다정함. 이 무술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기질인데, 그래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친절한 거는 무술이고요. 무지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다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친절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진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지 않고 항상 가려져 있다. 무술이란 간지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안이 다 보이게끔 해요. 뭐든. 그래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미 친절한데 실제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명스럽게 얘기하고요. 음양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는 바깥에서 안이 안 보이게 해요. 가려놓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말은 친절해요. 무지는 차별을 해요. 사람을 갖다가. 무술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간여지동 일주 중에서 무술만큼 참 이렇게 솔직 담백한 것도 없는데 그 말을 꾸며낼 줄 모르고 너무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갖다 해서 이렇게 진실을 가져다 주는 아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무술이에요. 그 되게 무술이라는 자체는 금생수하는 어떤 그런 토에 대한 향방을 주관해서 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다 보여줬지만 말 자체 같은 경우는 퉁명스럽다고 얘가 표현했지만 퉁명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갖다 얘기함으로써 현실을 갖다 인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런 우리가 무술연생도 그렇고 최근에 또 무술연도 그렇고 저게 조정 기능을 갖다 저절로 한 거예요. 이게 강제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아래로 끄집어 내렸다는 얘기 같은 경우는 내렸다는 얘기는 조정 작업의 첫 번째 작업의 시작을 갖다 했다는 뜻이거든. 무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그 진실을 갖다가 현실을 갖다 인정하자는 뜻이에요.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열어진 상태에서 희망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가능성을 갖다 열어둔 걸 말하는 거고, 무술은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없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대개 이렇게 토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행사 같은 작업, 행사라든가 이런 일진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잡거든요. 나는 왜냐하면 토날 같은 경우는 행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 간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그런 날을 잡으면 복잡해져요. 특히나 저런 무진이라고 하는 것과 무술이라는 어떤 개념은 이렇게 일진으로 잡는 향방은 상당히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소통에 대한 향방은 안 된다는 개념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서로가 오해만 양산하고 말아요. 일진으로 잡는 거에. 저도 이렇게 토가 있지만 저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 이렇게 덮은 느낌이 들고 가린 느낌이 들고요, 솔직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무토라는 것은 그래서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더 궁금해져. 그런 게 무토요. 선생님들한테 무토 같은 경우에 얘기했으면 회담이 잘 됐다면 믿지도 마라. 선생님들이 무술년 기해년에 뭔가 이렇게 회담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애매해. 이런 걸 말하는데. 자, 보자고요. 여기서 차이를 또 좀 넘어가 볼게요. 무인하고 이게 대조적으로 보셔야 돼. 토는 특색이 이렇게 특별한 중정에 있어서 무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아래 것을 갖다 자꾸만 위로 끄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이 무인인데, 문제를 갖다 자꾸만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는 뜻이야. 원래 덮어둬야 되는 것을 갖다 위로다가 공론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원래 무토라는 자체는 밑에 있는 걸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잖아요. 건드리지 마야 될 부분을 자꾸 끄집어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람의 그 감정이라든가 밑에 있는 것을 갖다 끄집어 올리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걸 갖다 끄집어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 무인이에요. 그래서 이미 불안정한 이렇게 일주죠. 일주가 저게 일주가 된다든가 저게 연주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모든 걸 갖다 지금 여기 덮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신은 그거 얘기해갖고 좋을 게 뭔데 해갖고 덮는 건 무신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도 있잖아요. 다 덮어줘요. 그래서 어쨌든 무인, 무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덮는 기능을 갖다 있다 이렇게. 그리고 무신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부 관리를 말하고 무인은 외부 관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인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바깥하고의 관계성을 갖다가 연결 지으려고 하고, 무인은 바깥에서 연관져서 안에 거를 바깥 거로다 연관지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인날 같은 경우 이렇게 만나면 선 볼 때 무인날 만나면 괜찮처럼 내부 문제를 바깥으로 내니까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받으러 갈 때도 괜찮죠. 돈 받으러 갈 때 이렇게 무인날 괜찮지 않을까요? 바깥의 문제를 갖다가 다 안으로 다 끄집어 드리는 것은 무신이죠. 무신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관리를 갖다 잘하는 거지 외를 갖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적이에요, 무신. 굉장히 이게 침착한 게 특징이에요. 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착하죠. 되게 신중하고 침착한 게 특징이에요. 무인은 반대로 신중하고가 아니라 경솔하고 죄송하다면 경망스럽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되지고 그런 간지의 모양이 그렇게 나니까 그렇게 표현되지는 거지. 최근에 무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2098년생들이 무인생이잖아요. 무인생들이 98년도인데 코로나 연생들이 대부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자기의 기질, 가정적 기질, 이런 기질에 대한 향방을 외적으로 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문제, 이런 걸 갖다 좀 고민해 보시라고. 집안의 물건을 내놨다가 무인, 예? 무신, 들여놓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들여놨다 내놨다 행위를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봐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또 확연해지는데, 어떤 게 확연해지냐면 무자 같은 경우는, 무자라는 그 간지 같은 경우는 뭘 말하냐면 잘 내부 정리해 놓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 정리. 그래서 내가 겨울에 같은 경우는 응집과 응결을 갖다 협조하는 게 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무자라는 간지 같은 경우가 보면 단정하고 단아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책에서 보기에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바람 피운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게 귀에 쑥쑥 들어오나요? 무자 같은 경우 지지의 수가 흐르기 때문에, 멈춰 있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배우자 마음이 나한테 머물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간다고 얘기해갖고 되게 무자일주들이 되게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갖다 하게끔 만들고 그랬는데, 실제 이게 무자라는 같은 저는 그래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간지의 어떤 그 자체를. 그냥 무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박물관처럼 잘 안정감 있게 내부 관리하는 모습이다. 되게 손님에 대한 향방을 갖다가 손님을 안으로다가 내실로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실. 깊숙이 안으로 받아요. 네. 무자는. 무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내가 퍼트린다고 그랬죠. 확산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오라는 간지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영업할 때 퍼트리는 거 있잖아요. 확장하는 거, 퍼트리는 거,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모으는 작용은 무자가 하고 퍼트리는 작용은 무오가 해요. 아까 그런 것을 갖다 생각하시라고. 그 퍼트리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문 퍼트리는 거로다가 선생님들이 소문 퍼트리는 거로다 최고 좋은 거는 무오라고요. 무오.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도 이렇게 무오시가 있고 무오월생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전파하다, 확장시키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퍼트리고 확장시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퍼트리고 확장시키는데 항상 정확한 레시피를 갖다가 전달하고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걸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수화라는 개념은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수화를 철저히 무토로다가 이렇게 조절했다는 얘기는 검증이 된 거예요. 자율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라는 말 자체를 갖다가 썼을 때 적절한 것은 무토가 레시피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무오라고 하는 간지가 이렇게 있을 때, 무오라는 것은 뭔가 얘기하게 되면 확 공론화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확 퍼진다는 뜻이에요. 확 공론화돼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일진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세운에서의 어떤 향방은 뭐가 퍼트려지겠는데, 뭔가 확산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바이러스가 무라는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운에는 확 퍼뜨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즘 돼지열병 같은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 무호 이렇게 쓰면 와 확장되겠구나, 확장 터뜨려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무자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잘 응집되겠구나, 한쪽으로 다 몰겠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간지가 주는 어떤 특수성에 대한 향방 같은 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자 같은 경우가 되게 이렇게, 저는 여자의 운명이라고 하든 남자의 운명이라든 무자라는 간지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어요. 무자라는 간지. 안정감 있게 생겼다는 얘기. 자기 갖춤이라든가 자기 갖춤과 자기 내면에 대한 향방을 갖다 잘 응집시키고 단속한다는 뜻이에요. 단도리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순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모든 것을 갖다가 잘 수습한다고 얘기하고, 수습하는 거죠. 무시는 수습하죠. 수습해서 퍼뜨리는 건데, 퍼뜨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걸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퍼뜨려요. 되게 무오는
그래서 아까 내가 광고 쪽에 를 갖다가 비유한 거는 그런 광고 옳은 걸 갖다가 이게 서민들이 가장 그래도 먹고 살기 편한 데가 벼룩시장을 굳이 얘기한 거는 큰 것을 갖다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것,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걸 퍼뜨려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무진이 무자까지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양적인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음과 양으로 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자라는 것은 자기 갖춤을 갖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무자 같은 경우는 약간 폐쇄적이기도 해요. 과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무자라고 하는 날 같은 경우에 뭔가 소통에 대한 양방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자가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소통은 안 된다. 이미 내부적으로 다 추스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아야 돼. 무자는 대관료 그런 거 있잖아요. 대관료 뭔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되게 무자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비밀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로다가 대관료가 비싸다는 것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환경적인 얘기도. 그래서 무자 다음에 순환적인 관점에서 무술이 왔다고 생각해 보라고. 최근 이렇게 무자년 같은 경우가 2008년도, 2018년도라는 게 무술 이런 게 왔다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약간 폐쇄적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금융시장으로다가 이렇게 금융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적인 사람만 알아. 왜 그게 문제가 됐는지. 미국의 금융에 문제가 생긴 때가 무자년이에요. 최고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그 안정에 대한 것이 불안정해지겠다. 지금 무술이라는 것 자체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강제 조정하게 했다. 무신이라는 것은 각자의 자제를 요청하기 시작한다. 이런 향방의 흐름으로 가는 중이란 뜻이야.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고 이게 또 양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토를 갖다 좀 살피셨으면 좋겠다. 뭔가 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는 듯 하는데 다 아는 듯 한데 실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사회가 있잖아요. 자정작업, 스스로가 자정작업을 하는 거지. 각자가 다 자정작업을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자제를 요청합니다. 스스로 자제를 요청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토가 스스로 자제한다. 스스로 자제가 들어가. 그래서 조율조시라는 것도 조정한다는 것도 누군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성을 요구해. 선생님들이 남북회담을 하든 이렇게 북하고 미하고 이렇게 하든 니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자제를 니네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기를 갖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강제적인 어떤 집행에 대한 향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정이. 금은. 그래서 이 토는 약간 자발성이야. 니네 스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간지를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 자체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석됐을 때 이게 어떤 기운으로서 어떤 회담에 대한 거에 어떻게 예측되겠구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라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신년이 온다는 거, 오신다는 거. 이게 그럼 세상은 또 다 개개인 나라마다 자제하고 스스로 다 자제하고 내실을 기하는 그런 선택을 갖다 할 거라는 거. 이걸 갖다 확신한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간목부터 벌써 무토까지 왔는데 이런 흐름들이 무진, 무인, 무자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달라진 게 두 칸이죠. 이렇게 진과 인, 사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육식갑자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 갑술 갑신 이렇게 되고요. 무진, 무인, 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양 자체를 대칭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이걸 자꾸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거다. 앞으로다가 명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리를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요. 누군가 또 일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주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지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말이고, 간지를 자꾸만 읽어갖고 하나의 음률로다가 누가 섬세하게 잘 얘기하느냐. 그래서 연, 월, 일, 시에 대한 간지 해석 자체를 먼저 하고 어떤 사주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씨앗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그래서 간지 설명에 대한 향방은 요 정도 이렇게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선생님들이 이 연습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추나추동에 대한 향방을 갖다 항상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추나추동을 연습하는 것은 음양사시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음양사시 이렇게 접근하고서 이제 육식갑자에 대한 하나의 순환 자체로 더 접근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다. 그러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뜻이에요.